네, 세 번째 큐브 속 사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큐브 바로 왜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의 결심 공판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 권모 씨에게는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서 이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왜를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시고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에 좀 이게 알려진 사건이긴 한데요. 먼저 이 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저희가 곽 교수님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이제 홍천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술에 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만취한 그런 상태였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성관계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지금 촬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촬영한 혐의와 함께 그 촬영한 영상물을 또 유포한 그런 어떤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그동안 이 카톡방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말부터 연예인들이 포함돼 가지고 같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예. 이 성관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촬영한 그런 어떤 영상들을 갖다 전송을 했는데 이것이 예. 총 한 11차례 정도 예. 예. 그런 어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가 구형된 게 각각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구형량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떻게 좀 다릅니까, 박 교수님? 네, 지금 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예. 7년을 구형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훈 씨는 5년입니다. 예. 그리고 권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을 현재 이제 구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7년, 5년, 10년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의 초점은, 그러니까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권 씨, 그러니까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이 권 씨의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인가, 이 대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네,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은 예.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범행의 횟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횟수에서요? 네, 이 세 명이 다 공모해가지고 공범으로서 예. 특수 중간간에 했다는 것이 지금 주요 범죄 사실인데요. 예. 특수 중간간에 1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 씨가 관여한 횟수, 예. 최 씨가 관여한 횟수, 권 씨가 관여한 횟수가 예.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 횟수에 따라 가지고 경합범 관계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는 죄질과 형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횟수에 있어서 참여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예. 주목해 보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두 사람, 특히 이제 정준영 씨, 최종훈 씨뿐만 아니라 권모 씨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성관계를 가졌지만은 의도적으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었거나 예. 한거불능을 이용해 가지고 강간한 것은 아니다라는 예.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런 정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한거불능인 상태를 일부러 유발을 했거나 예. 혹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냈거나 이런 내용을 누가 더 주도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판단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범행에 참여한 횟수와 주도성에 대해서 예. 가장 차이를 둬가지고 구형이 있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곽 교수님, 근데 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권 씨가 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받은 부분을 두고 혹시 과거의 전과를 네. 유념해 두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중형이 구형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난 2016년 12월에 예. 권 씨는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대마 거래를 갖다 알선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본인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대마를 피운 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이제 집행유예 뭐 2년이니까 그렇게 이제 집행유예가 이제 끝난 시점이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우리 사회의 어떤 법을 갖다가 또다시 물론 동종의 어떤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던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을 그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죄질과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합의를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했다고 이제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과연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닌지 뭐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는데 예. 유감스럽게 이제 권 씨 같은 경우는 그 SNS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예.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반성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글을 올렸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된 그런 어떤 구형량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도 역시 고려가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검찰은 이 사람들 모두한테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해라, 그리고 신상 정보도 고지해라, 그리고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취업을 제한해라, 재판부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 또한 지금 관심인데요. 전자발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곽 교수께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근거로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느냐 보면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징역을 선고를 받고 예. 또는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10년 이내 또다시 성범죄를 갖다 저질렀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성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그리고 성범죄를 만약에 한 번 저질렀다 그러더라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예.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예.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신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예. 그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는 행위, 예. 그런 경우는 한 번을 하더라도 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례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사람 혐의는 뭐 대부분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만 성폭행 혐의는 줄곧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지점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김성훈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증거 능력 관련된 다툼이고요. 지금 단톡방 대화방의 그 화면 자체가 소위 말해서 위법수직 증거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일단은 재판부 판단에서 꼭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중간간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중간간이라는 거는 2명 이상이 합동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쪽의 변론이 인정이 되려면은 예. 당시 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검찰로서도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항거불능인지 상태였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강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 항거불능 상태가 맞고 예.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서 간음을 했으면은 그건 중간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쟁점은 이것이 과연 위법수직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카톡방 그 대화 화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이상이고요. 저희가 오늘 중간중간에 현장 연결이 좀 많이 들어와서 곽대경 교수께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더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